야, 이거 뭐 사망사고라고 그러시는데 한번 다시 볼까요? 자, 오늘은 저희 한국교통사고안전기획원의顧問변호사이시고 인성교통TV의顧問변호사이신 이상규 변호사님과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네네. 자, 오랜만에 방송했죠? 한 두 달? 예, 한 2주 정도 된 것 같아요. 예. 저희가 지금 방송을 계속 하고 싶어도 아직 이렇게 상담이 많이 들어오질 않아요. 교통사고 상담 영상도 좀 막 들어오고 이제 구독자도 많아지고 이제 그러면 사고 영상 같은 것들이 들어오면 이제 그 분석을 해서 해야 되는데 교통 뭐 방송이 뻔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뭐 제보 영상이 없으면 저희가 방송을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뭐 구독자가 많아지시고 그 다음에 방송 자료 그러니까 사고 영상도 많이 들어오면 그때는 아마 천천히 하라 그래도 이제 바빠지게 많이 할 겁니다. 많이 들어도 열심히. 네, 옛날에 그 한문철 변호사님 영상도 최근에는 몇 개 안 나왔어요. 네네. 네, 저도 그 변호사님을 안 지가 오히려 이상규 변호사님을 먼저 알았어요. 2010년도에 우리가 교육대 경북교통변호사님에서 만났죠? 예, 맞습니다. 네. 그러다가 그때는 뭐 한문철 변호사님하고 같이 뭐 일했다 뭐 그런 얘기는 안 하시고 나중에 이제 제가 알았는데 저 그때까지 한문철 변호사님이 누군지도 몰랐어요. 예. 방송에 유튜브에도 거의 찾아보기가 힘들었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시고 구독자가 많아지시고 제보 영상이 많아지면 그때부터는 뭐 하루에도 뭐 2건, 3건씩도 올릴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날을 기대하면서 오늘 그 변호사님께서 그 특별한 사건을 처리하신 걸로 또 알고 있는데, 이 사망사고를 무죄로 이게 결정났다고 그랬죠? 네. 검찰에서 네네. 혐의가 없다라고 판단해서 처분한 처분한 거니까 무혐의 처분이죠. 참. 검찰에- 검찰에서는 그 쉽지가 않을 텐데, 검찰에서는. 이게 검찰에서 기소를 하면 네. 법원에서 충분히 무죄가 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검찰에서도 기소를 하지 못했다. 와, 그러니까 검찰에서 변호사님이 워낙 그 자료를 주장도 잘하시고 자료를 튼튼하게 하셔가지고 검사가 이거 올려봐야 이건 무혐의 처분이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네. 네, 그래서 그냥 유죄를 받을 자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유죄받을 자신이 없고 네. 와. 사실 이것도 쉽지가 않은 사건이에요. 저는 이제 사고 처리 오랫동안 이렇게 보니까 지켜보고 처리를 많이 해봤는데 경찰에서는 무조건 제가 봤을 때는 99.9%는 기소를 한다. 예. 뭐 경찰은 일단 뭐 피해자들 진술을 또 많이 받고 또 사망 사건 같은 경우에 일단은 또 피해자 측 이익도 보호를 해야 되기 때문에 뭐 경찰에서는 될 수 있으면 혐의를 인정해서 합의도 종용을 하고 뭐 그런 경우가 이제 많은 사안이었고 이 사건 같은 경우에도 경찰이 어떤 혐의를 좀 인정을 하고 피해자하고 합의를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이제 뭐 조언이라고 해야 될지 압박이라고 해야 될지 뭐 그런 어떤 이야기를 많이 하던 상황에서 이제 일이 진행이 되게 되었습니다. 예. 네. 자, 그럼 영상을 일단 한번 보도록 하죠. 야, 이거 뭐 사망사고라고 그러시는데 한번 다시 볼까요? 자, 지금 그 블랙박스가 나이트 비전이에요. 실제 육안으로 볼 때는 저게 잘 보이진 않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게 직진 신호가 오래전부터 들어왔어요. 갑자기 바뀐 게 아닙니다. 자, 이때 이건 안 보이네요. 발만 조금, 신발만 조금 보이죠? 중앙선에 왔는데도 신발만 보입니다. 이거 볼 수 있을까요?
요 거리가 한 7m? 한 7, 8m, 많이 나와야 한 6, 7m, 요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자, 이때 발을 봤을까요, 운전자가? 자, 한번 다시 하는 소리가 나니까 절대 본 것 같아요. 네. 이때 이 발만 보여요. 위에는 검은 옷이고. 자, 직진 신호는 오래전부터 들어왔고. 자, 이거 거리가 뭐 한 6m, 5m. 이 정지거리가 한 16m 될 것 같은데요. 이게 60km로 갔다 그랬죠? 예, 제한속도 60km 돌아졌고요. 그래요? 네, 65km 정도로 측정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뭐 65km. 여기 나와있죠? 영상 위에 네. 블랙박스 65km. 65km. 예, 네. 자, 이거, 이렇게 들어오는 걸 운전자가 과연 피할 수 있는 운전자가 이 세상에 있을까요? 자, 한번 분석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0km일 때 17.7m입니다. 그럼 65km 정도로 갔다 그러면은, 한 20m? 20m 정도 되겠네요. 그죠? 네, 20m 정도 되겠네요. 70km가 23.7이니까. 20m. 예, 정지거리가 뭐 5km 정도 초과했다고 해서 이것이 뭐 법적으로 문제될 건 없어 보입니다. 자, 이것이 변호사님 완전히 무혐의 판정을 검찰에서 이끌어내셨다고 하는데 여기에 쟁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이제 블랙박스 영상이 없었다고 한다면 그렇죠. 이 사건은 그렇죠. 뭐 무혐의 남무죄 나오기는 어려운 상황이겠죠. 네, 옛날 맞아요. 같은 네. 경우는 블랙박스가 또 억울한 쪽 있는 또 피해자를 한 명 구했다. 네. 뭐 이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블랙박스가 구한 게 아니고 예. 변호사님이 이것을 보통 소송을 검찰에서 기소하고 검찰에서 기소하고 제가 오랜 경험으로 이렇게 보니까 보통 보면 경찰이 기소하면 검찰도 거의 한 80% 이상 기소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쩌다 한번 이렇게 이 검사님이 기소를 하지 못한 그 이유가 제가 볼 때는 변호사님이 너무 완벽하게 주장을 하고 자료를 제출하면서 주장을 하니까 사실 법의 재판은 그 증거와 주장을 잘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주장을 못하면 아무래도 승소할 확률이 제가 볼 때는 적다. 네. 예. 뭐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일단 뭐 보시다시피 일단 뭐 피해자가 어떤 뭐 전방 주시 의무라든지 이런 네. 부분을 특별하게 뭐 위반했다라든지 이런 정황이 안 보이는 네. 상황이었고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5km 정도 속도 초과를 한 건 있습니다만 그 사실은 뭐 제한속도 60km 갔다고 하더라도 뭐 결과가 바뀔 수 있을 것인지 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실무상 인과관계의 문제로 보는데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한 5km 정도 초과하기 때문에 충분하게 유리한 판단이 나올 수가 있던 상황이었고 네. 특히나 뭐 우리 운전자가 또 음주운전이라든지 뭐 무면허 운전 등 뭐 다 특별하게 다른 어떤 위반 사항을 이 공소장에 이렇게 어떤 부분을 잘못해서 사고가 났다고 검사가 기재를 해야 되는데 어떤 부분을 잘못해서 사고가 났다 이렇게 공소장에 기재할 거리가 제가 봤을 때는 초기부터 많이 없었던 사건이다. 제가 이 영상을 볼 때도 아무것도 없어요. 주변에 시끄럽고 꼼꼼하고 가로등도 없고 이제 신호등만 보이는 상태고. 자, 여기서 아무리 봐도 그 전부터 이렇게 쭉 한번 봐도 여기 뭐 상가 밀집 지역이라는데 그것도 아니고, 그렇죠? 자, 이쪽에 전부 다 가로등도 확인할 수가 없었어요, 운전자로서. 그렇죠?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제가 볼 때도 그래요. 경찰은 달려 보였던 달리 보이는 게 아니라 이제 뭐 경찰들은 제가 봤을 때는 제가 먼저 인성교통TV에서도 다뤘던 부분인데 경찰은 1차적으로 이거 만약에 사람 사망사고인데 무혐의 처분을 해서 경찰이 이렇게 해버리면 피해자 유가족들이 가만히 있진 않아요. 네, 맞죠. 저는 그걸 많이 봤어요. 예. 뭐 돈 먹었냐 막 경찰한테 이러면서 그럴 리는 왜냐면 없겠습니다만. 옛날에는 불박이 없을 때는 전부 다 이걸 증명을 못해서 무죄가 이렇게 나오는 사례가 없었어요. 지금 블랙박스가 있으니까 그나마 이제 무죄를 주장할 수가 있지.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신 이게 블랙박스가 없었다면 무죄로 가기 사실 힘들었을 거예요. 예, 증명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말씀드리고 싶은 게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게 나중에 법원에서 뭐 무죄가 나오더라도 또 피해자의 또 입장을 또 보호해야 되는 또 경찰관 입장에서는 이거를 뭐 조금이라든 운전자 과실점이 있다고 한다면 이거를 유죄 의견으로 성취하는 거 뭐 그 자체에 대해서는 저는 비판하고 싶은 말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게 충분하게 경찰과 검찰은 기소를 하고 법원에서는 또 변호사가 열심히 싸워서 충분한 심리를 거친 다음에 뭐 유죄건 무죄건 결정이 되는 것이 저는 뭐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고 다만 이제 이 경우에서 좀 아쉬웠던 측면이 경찰에서는 이 사건이 뭐 피해자 과실이 분명 커 보일 사건이겠지만 운전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다, 사고를 피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고 한다면 근데 그 단계에서 유죄 의견으로 성취를 그냥 좀 빨리 하면 되는데 이제 우리 운전자가 많이 힘들었던 부분이 피해자하고 합의를 하는 게 좋겠다. 금전적인 지출에 나가는 행동이잖아요. 경찰 단계에서부터 좀 신속하게 합의를 하라,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그렇게 합의를 했다고 한다면 피해자 쪽에서 적은 금액을 요구하는 상황도 아니었기 때문에 상당한 금전적인 손실을 가져올 수도 있었던 사건. 저는 충분히 이해가 가요. 지금 변호사님 말씀하시는 게 과거에는 제가 경찰들의 그 습성을 잘 알아요. 경찰관 분들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거 무죄 의뢰버리면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교통사고에 대해서 유가족들이 야 돈 먹었냐 막 이래요. 전 그런 걸 많이 봤어요. 과거에도 뭐 조금 가피해가 바뀌어도 뭐 네가 돈 먹었냐 막 그러면서 멱살 잡고 막 경찰한테 행패부리고. 그러니까 경찰들은 일단 복잡하니까 위에 가서 따져라. 그리고 기소를 해버립니다. 좋습니다. 위에 가서 따져라. 근데 검찰에서 검찰도 되게 그런 추세로 많이 나갔는데 요즘에 와서 또 제가 봤을 때 한 80% 이상은 기소하지 않았을까, 검사가. 이거 검사가 이제 1년 몇 개월 끌었다면서요, 이 사건이? 이 사건이 사고가 2023년도 12월달 사고인데 그럼 1년 검찰에서 한 2, 3개월 정도 있었고요. 검찰로 올라갔는데 검찰에서 다시 경찰로 보완 조사를 내리고 뭐 이런 과정을 주고받으면서 최종적인 처분이 나올 때까지가 한 1년이 넘게 걸렸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검사님도 상당히 경찰관 분처럼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이대로 기소를 했다가 이게 또 무죄가 나오면 또 좋지 않은 상황이니까. 저는 변호사님을 잘 알잖아요. 잘 아는데 상당히 먼저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승소 확률이 거의 한 95% 이상 되는 것 같죠. 이런 생각을 제가 하거든요. 제가 봤을 때 뭐 실패했다는 사건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주변에 제 지인들도 아는 사람들도 여기 변호사님을 자주 찾아와서 근데 상당히 교통에 대해서는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다. 자, 이것이 왜냐하면 주변에 밀집 지역이 있어서 불이 막 켜져 있고 사람들이 수시로 무단횡단하고 이러는 곳이라면 뭐 주의를 요구할 수도 있을까? 근데 지금 여기는 전혀 그런 것이 없었고 신호등도 먼 거리서부터 계속 신호가 들어왔는데 이 사람이 고의를 무단횡단하는 겁니다. 이 보행자 같은 경우는 차가 오는 걸 라이트를 봤을 텐데. 그것도 제가 좀 그쵸? 많이 이야기했던 부분이에요. 이게 우리는 보기 힘들지만 이게 그렇게 많이 굽은 도로도 아닌데 이게 피해자분께서 뭔가 급한 사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충분히 조금만 조심했다고 한다면 라이트 불빛은 볼 수 있었는데 그렇죠. 차 오는 건 볼 수 있죠. 좀 사고를 막을 수 있으면 되게 좀 안타까운 스트레스 차도 아니고 안타까운 상황. 그래서 이것을 운전자 아까도 봤지만 한 5, 6m 그 전에 아주 보려고 마음 먹을 때 신발은 볼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보려고 작심했으면 아마 작심했으면 신발은 오나 그것도 중앙선 부근에서 보인다는 얘기죠. 그리고 들어오는 것을 뭐 5, 6m 이건 피할 수가 없었지. 경찰이 뭐 성취할 때 썼던 뭐 성취 이유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요. 그 성취 이유서에 이제 기재가 되어 있는 그 근거들, 우리의 과실점이라고 경찰이 지적했던 근거들을 보면 조금 되게 이례적이고
내가 놀라움을 금치 못했던 이해하기 힘든. 되었는데요. 네. 예, 예. 그 제일 먼저 썼던 부분이 이 차량의 썬팅 농도를 조절을 합니다. 아, 그래요? 예. 썬팅 농도가 꼼꼼해서 못 봤을 거 아니야. 뭐 제대로 이렇게 뭐 어떤 이게 뭐 어떻게 사후에 조작이 되고 더 진하게 이렇게 만들어졌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검증을 한 건 아니고요. 네. 밖에서 운전자가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썬팅 농도가 짙었다. 네. 이것이 하나의 근거가 됩니다. 아, 요즘에 썬팅 기술이 발전해가지고 밖에서는 네. 잘 안 보이지만 안에서 보는 게 안에서 중요해요. 밖을 보는 거는 그렇죠. 아무런 그게 없잖아요. 네. 그래서 안에서 밖을 보는 이런 비율에 대해서 뭐 추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한 것이 아니고 밖에서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썬팅 농도가 짙었다. 이게 첫 번째 근거였어요. 네. 예, 그만큼 경찰도 이게 내세울 만한 근거가 없었죠. 그러니까 그런 주장. 막약했던 것이 아닌가. 예. 그 다음에 제시했던 것이 운전자가 사고 당시에 어머니와 블루투스로 통화를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화가 되게 많이 났어요. 아, 위법이 아니니까. 예, 블루투스로 네. 전화통화하는 것 자체가 네. 뭐 전화통화를 하면서 되게 흥분해서 싸우고 이런 상황 또 모를까. 네. 되게 평온하게 이렇게 네. 영상도 보시다시피 네. 나전막한 소리로 안부 전화 묻고 네. 이러고 전화를 하고 있었는데 네. 뭐 그런 것이 문제가 된다고 한다면 네. 이게 뭐 라디오로 듣는 행동, 그쵸. 이 조수석 탑승자와 대화를 가볍게 하는 행동, 네. 뭐 이런 부분들도 다 긁어 넘어질 수 있는 맞아요, 부분이지 맞아요. 않습니까? 이런 어떤 자체를 말을 하는 것 자체가 네. 상당히 옹색하지 않았나 생각이 아.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에 근거가 부근에 상가들이 밀집해 있는 지역. 네. 아까 영상에서 보면 없었잖아요. 없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어떤 근거에 대해서 제가 검찰 쪽에다가 의견 제시를 많이 했어요. 네. 이게 전혀 근거가 없는 부분이고 얼마나 옹색한지에 네. 대해서 맞아요. 네. 제가 조금 화가 나서 이렇게 좀 아, 이제 의협심이 이제 생긴 거죠. 예, 이런 거, 그전에는 의협심이 많이 없었는데, 맞아요. 이 기재 내용을 보고 오히려 이제 그런 게 좀 화가 나시고. 발동을 좀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검사님께서도 이대로는 이게 법원에 보낼 수가 없다. 그렇죠. 기소하기가 어렵다. 네. 판단했던 것 같아요. 예. 자, 무단횡단자를 미리부터 저 사람이 뭐, 진짜 뭐, 가로등이 쫙 있었으면 거기서 건너려고 미리부터 오던 것을 사전에 볼 수 있었대든가. 그렇죠. 그랬다면 모를까? 그냥 느닷없이 안 보이던 이제 지점에서 갑자기 튀어나오니까. 예, 예. 운전자로서는 뭐 예상할 수도 없었죠. 이것을 뭐, 아, 저 사람이 길을 건너 사람이 있구나. 미리부터 볼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그 이것은, 무죄 주장을 상당히 잘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 쉽지는 않은 것 같은데, 지금은 이제 보통 재판에서 많이 다투다가 무죄를 보통 받는 건데, 그냥 검찰에서부터 무죄를, 이렇게, 예, 근데 이게 조금 지나간 이야기지만 차라리 저는 이제 이 경찰이 한 3개월 뒤에 아까 말했던 의견을 첨부해서 네. 검찰로 송치를 했잖아요. 네네. 그때 이제 한 달 정도 이내에 물론 제 바람으로서는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해줬으면 제일 좋았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네. 차라리 법원에 기소를 했으면 네. 이제 사건이 이제 공개법정에서 네. 이제 변론을 하고 이게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언제쯤 결론이 나올 것인가에 대해서 예. 우리 당사자들도 예측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제가 이 사건은 무혐의로 받기는 받았지만 우리 의뢰인들이 너무 많이 힘들어했던 것이 이 검찰의 사건을 꽉 잡고 처분을 하지 않으니까 네. 이게 한 1년 동안 이게 상당히 심적 고통이 심했던 그래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김천 쪽에 김천시 아포읍이라는데 저도 그 도로를 많이 다녀봤거든요. 예, 저는 뭐 매일 다니는 길입니다. 아, 그래요? 예, 법원 왔다 갔다 합니다. 그렇죠. 김천법원. 예. 네. 아직까지는 그래도 이상규 변호사님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경상북도 지역은 덕보자 변호사죠. 네, 아니에요. 근데 변호사님이 경상도 쪽에는 그래도 좀 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먼저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쓴 책에 변호사님 사진이 나오고 제가 강의할 때 항상 소개를 하고 이렇게 강의를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제 책을 영업용 운전하시는 분은 운전자들 중에서 절반 이상이 제 책을 갖고 있어요. 예. 그래서 거기 딱 열어보면 변호사님 사진 나와.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자, 근데 변호사를 선임할 때 주의사항이 있는데, 일단은 그 한문철 변호사님 영상을 한문철 변호사님하고 같이 예. 초창기 시작했다 그랬죠? 7, 8년 정도. 아, 7, 8년 정도? 모시고 있었죠. 예, 그때는 뭐 한문철의 이름을 서로가 모를 때 아무도. 아, 예. 예, 그때부터 이제 같이 교통사고에 대해서 연구하시고 공부하시고, 예, 그러니까 잘하시는데 한번 영상 한번 같이 볼까요? 오랜만에 변호사님 얼굴 한번 보시게요. 예, 반가운 얼굴 예. 볼까요? 이 교통사고는 판사, 부장판사 하셨던 분들도 잘 모르시는데 아주 전문적인 분야거든요. 따라서 액수가 큰 사건, 다툼이 있는 사건, 복잡한 사건은 아무래도 경험이 많은 이 전문가한테 도움을 받는 게 더 유리하겠죠. 제가 이분을 늦게 알았어요. 저는 이제 늦게 알고 변호사님을 먼저 알고 그때는 뭐 저분이 어떤 분인지도 몰랐는데 이제 2015년, 14년, 13, 14년도부터 영상이 뜨문뜨문 유튜브에 나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는 그 유튜브를 안 할 때니까 우리 제자 강사들이 보면서 교통사고에 대해서 요즘에 이분이 설명하는 게 많다. 자, 이분이 교통사고 분야는 판사, 부장판사 출신도 잘 모른다. 근데 맞아요, 그게. 근데 보통 변호사 선임할 때 보면은, 주변에서 그럽니다. 잘 모르잖아요? 사고 나서 그럼, 이제 큰일 났다. 이걸 뭐 변호사를 선임해야 되는데, 그럼 이제 본인은 이제 멘붕이 오는 거죠. 그러면 주변에서, 야, 저 누구 변호사, 어떤 변호사, 그 사람 부장판사 출신이야. 그 사람, 진짜 잘해. 근데 이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저는 오래전부터 그 주장을 했어요. 그 교통사고에 대해 전혀 몰라요. 가보면 저도 이제 뭐 부장판사 출신도 찾아가고 그러는데 그냥 끄떡끄떡만 해요. 근데 그 한 변호사님하고 7, 8년을 같이 근무하다가 2010년도에 저를 만났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2000년도 한 초중반부터 교통사고에 대해서 알려지진 않았지만 두 분이 같이 이제 뭐 처리를 이 분야를 이제 공부하고 처리를 계속 하셨다는 건데 그렇죠? 예, 그런 거지 그렇죠? 여기 2010년도에 제가 말씀드린 제가 보자 구미로 온 지가 2010년도에 왔습니다. 10년도에 그때 2003, 4년부터 그쵸. 2010년 정도까지. 그렇죠. 2003, 4년도부터 예. 그렇죠. 같이 이제 일을 하시고 그때만 해도 이제 뭐 한문철이라는 이름도 몰랐었는데 뭐 변호사님도 사람들이 많이 모르잖아요, 그렇죠? 제가 봤을 때는 뭐 대구, 부산 이쪽도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하려면은 저는 이제 교통사고 처리 많이 하다 보니까 전문 변호사 뭐 소개하라 그러면 소개를 못 해요. 그냥 먼저도 그 음주 7곡의 음주 사건도 그냥 그 한번 찾아가 봐라. 예. 근데 이제 서류를 딱 보면서 저도 이제 화가 났었죠. 예. 이거를 먼저도 얘기했지만 아니 이거를 변호사를 왜 샀겠냐 이게 돈 주고 뭐 선취해 달라고 돈을 주고 그러려고 변호사를 왜 사겠어요. 그죠? 벌금을 그 이상 깎아주지도 않을 텐데.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분개해가지고 내가 그 변호사님한테 찾아가 봐라 그래가지고 변호사님 이것도 무죄로 무혐의로 대법원까지 가가지고 이슈가 됐던 사건이 있었죠. 많은 분들에게 제가 이상기 변호사님을 좀 알려야겠다. 운전자들에게. 왜냐면은 돈만 날리고 재판 잘못하면 나중에 그 돌이키기가 힘들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변호사님을 좀 홍보를 좀 해서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여기서 뭐 서울까지 가고 뭐 지방에서 진짜 힘들잖아요. 그렇죠? 가까운데 유능한 변호사님을 두고 예, 근데 상당히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지금 뭐 사건이 또 몇 개가 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차차 또 하나씩 공개하기로 하고 하여튼 뭐 제가 봤을 때는 블랙박스는 꼭 달고 다니시고 변호사 선임은 구미시 분곡동 그 법원 앞에 가면 딱 이상규 변호사님이 딱 있어요. 그러니까 와서 저 인성교통TV 방송실도 거기 지금 있어요. 같이 있으니까 하여튼 뭐 안타깝지 않게 그동안에 많은 사건을 또 앞으로 이제 우리가 또 다룰 것이고 과거에도 다뤄왔지만 하여튼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끔 하여튼
네,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는 참 죄송한 얘기지만 뭐 어떡합니까, 그렇죠? 네, 법대로 너무 해야죠. 안타까워요. 네, 그래서 하여튼 앞으로도 많이 운전자들 위해서 애써주시길 바라면서 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